의학 전문 강연 다리 경련,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비틀리듯 아파서 잠에서 깨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정도의 통증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침대에서 몸을 굴리며 괴로워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는 이 통증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공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두고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넘기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다리 경련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이상 대학병원에서 응급의학과와 노인의학 분야를 함께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다리 경련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쳤다가 뒤늦게 큰 병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특정 치료를 권유하거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보 전달이 목적입니다. 임상 사례 1 경고 신호를 놓친 경우 몇 년 전 새벽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 가족과 함께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비교적 건강하셨고 특별한 지병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오른쪽 종아리에 심한 경련이 반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금방 가라앉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통증이 아침까지 이어지고 다리가 눈에 띄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리 깊은 정맥에 혈전이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즉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비교적 이른 시점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회복 후 외래 진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다리에 쥐가 나는 줄만 알았어요. 병원에 올 생각은 전혀 못했죠. 이 한마디가 다리 경련을 대하는 많은 분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경련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의학적 설명. 이제 다리 경련이 왜 발생하는지 의학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의 과사용입니다. 평소 활동량이 많지 않던 분이 갑자기 오래 걷거나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면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이면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산, 여행, 장시간 외출 후 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근육은 정기적 신호에 의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세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야간 배뇨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물 섭취를 줄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이뇨제, 일부 혈압약, 특정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물은 체내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약을 변경한 이후부터 다리 경련이 잦아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상태로 장시간 유지되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채로 고정되었다 새벽녘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는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화로 인한 생리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서 근육의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수축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위험 신호.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경련이 발생하면서 붓기, 열감, 압통이 동반되는 경우. 둘째, 경련이 풀린 후에도 통증이나 뻣뻣함이 수시간 이상 또는 며칠간 지속되는 경우. 셋째,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갑게 느껴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넷째, 다리 경련과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 답답함, 흉통이 동반되는 경우. 다섯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감, 보행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정보 제공 차원의 안내이며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리 경련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적 대처. 이제 실제로 다리에 경련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응급처치가 아닌 증상 완화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첫째, 갑작스럽게 몸을 세게 움직이기보다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리를 가능한 한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급하게 당기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통증이 다소 완화되면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하여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넷째, 손으로 눌렀을 때 가장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위를 짧은 시간 지그시 압박했다. 풀어주는 것도 일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따뜻한 찜질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감각이 둔한 분들은 화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관리 가장 중요한 부분. 다리 경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 하루 1.5리터 수준의 충분한 수분 섭취,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1시간마다 발목을 움직이는 습관은 매우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면 자세를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발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증상 발생 시점과의 연관성을 기록해 두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해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강연 마무리. 다리 경련은 흔한 증상이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작은 변화를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걱정되는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